매일 아침 꿀물, 영양제와 함께 드십니까? 몸에 좋은 것끼리 합치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믿음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10분 중 8분이 매일 영양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꿀물과 함께 드시는 방법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그것만 모르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25년간 콩팥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먼저 결론만 딱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 알약과 꿀물. 드시는 방법에 따라 콩팥의 옥살산염이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둘째, 홍삼 진액을 뜨겁게 공복에. 준비되지 않은 콩팥을 아침부터 과부하시킵니다. 셋째, 알코올 프로폴리스를 취침 전에 꿀과 함께.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야근을 시킵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각각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드실 수 있는 조합도 알려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5가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건강검진도 매년 받으시고 단도 꼼꼼히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오신 가족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철저하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래서 아침 루틴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루틴 안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꿀물과 함께 드시는 경우 있으십니까? 아니면 꿀물을 드신 직후에 바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경우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챙기면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2022년 국내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한국인 10분 중 8분이 매일 건강기능식품을 드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사다 주는 영양제, TV에서 봤던 제품, 오랫동안 드셔온 것들을 꾸준히 챙기십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와 꿀물의 조합, 종류에 따라서 콩팥이 매일 아침 조용히 일을 더 하게 된다는 사실 아무도 말씀드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콩팥은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밑이 조금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에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변화들, 이런 작은 신호들을 콩팥이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영양제와 꿀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부담은 그 신호조차 오기 전에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영양제와 꿀물을 함께 드시는 조합. 감기 예방,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이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꿀물도 몸에 좋다고 하시니까 아침에 영양제와 꿀물을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건강한 조합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비타민C 영양제, 정확히는 250mg 이상의 고용량 알약 형태를 꿀물과 함께 드실 때 콩팥 안에서 어떤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비타민C 알약은 몸속에서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옥살산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옥살산염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거고 그 통로가 바로 콩팥의 세뇨관이라는 겁니다. 세뇨관은 콩팥이 혈액을 걸러낸 뒤 몸에 필요한 성분을 다시 흡수하는 아주 정밀한 구조입니다.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이곳에 옥살산염이 매일 아침 조금씩 쌓이면 세뇨관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 내시경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1965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발표된 808개 연구를 검토하고 최종 9개 연구를 종합했을 때 비타민C 영양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24시간 소변 내 옥살산염이 기저치보다 평균 9.72mg 증가했습니다. 위약콩과 비교하면 6.45mg 더 높았고요.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지금 콩팥이 괜찮으신 분이라도 이 부담은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키드니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1g의 비타민C 알약을 복용했을 때 옥살산염 배출이 최대 33%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꿀물과 함께 드실 때 더 문제가 되는 걸까요? 꿀 속의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대사 부산물이 생겨나고 이 부산물과 옥살산염이 동시에 콩팥으로 들어오면 콩팥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각각 따로 들어올 때보다 콩팥이 받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 조합이 반복되면 아무 증상 없이 콩팥 세포에 피로가 쌓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키위,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옥살산염으로 전환되는 양도 훨씬 적습니다. 문제는 오직 고용량 알약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공복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비타민C 알약이 위에서 빠르게 용해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은 농도가 소장으로 전달되고 그 일부가 옥살산염으로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옥살산염을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C 알약이라도 젊은 분들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꿀물과 비타민C 알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C는 식사 후 30분 뒤에 따로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생과일로 대체하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하루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의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 공복에 뜨겁게 드실 때 왜 콩팥에 더 위험해지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023년 국내 연구에서 홍삼을 꾸준히 드시는 그룹에서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보시고 놀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홍삼이 콩팥을 보호한다는 연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숫자가 나온 걸까요? 답은 홍삼 자체가 아니라 드시는 시간과 온도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들으시고 홍삼이 콩팥에 나쁜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홍삼은 동물 실험과 여러 연구에서 콩팥 보호 효과가 확인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드시는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홍삼 속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은 콩팥의 사구체 여과를 자극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건강한 콩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 콩팥은 아직 밤의 절전 모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밤 동안 콩팥은 활동을 줄이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회복 시간이 끝나기 전, 즉 기상 직후, 공복에 강한 성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뜨겁게 끓인 꿀물까지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도 이상으로 끓인 물에 꿀을 넣으면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대신 열에 의해 변형된 성분이 들어오고 간이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대사 부산물이 생겨납니다. 이 부산물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동시에 콩팥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아직 준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여과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수기가 막혀진 순간에 가장 탁한 물을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부하가 매일 아침 반복되면 사구체의 미세혈관이 조금씩 피로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홍삼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홍삼이 콩팥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홍삼이 급성 콩팥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충남대 연구팀의 연구와 가톨릭 의대 연구팀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홍삼이 나쁜 게 아니라
뜨거운 꿀물과 함께 공복에 드시는 그 타이밍과 조합이 콩팥의 불필요한 부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홍삼은 드셔도 됩니다. 단 3가지를 바꾸세요. 첫째,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따로 드세요. 꿀물과 섞지 마시고요. 둘째,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세요. 셋째, 꿀물을 드신 뒤 최소 1시간 이후에 홍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이 아침에 받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취침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콩팥의 가장 불편한 시간이라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드시는 프로폴리스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성분표에 에탄올 또는 주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단어가 있다면 취침 전에 꿀과 함께 드시는 그 조합이 콩팥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상당수가 알코올 추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알코올이 프로폴리스의 유효 성분을 더 잘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비율로 보면 적은 양이지만 매일 밤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알코올 성분이 취침 전에 꿀과 함께 들어올 때 생깁니다. 저녁 8시 이후 콩팥은 낮 동안의 활발한 여가 활동을 줄이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간에 콩팥이 제대로 쉬어야 다음날 아침 다시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콩팥의 야간 회복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미세한 염증 신호를 해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꿀 속에 과당이 들어오면 콩팥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신호를 받습니다. 여기에 알코올 대사부산물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자야 할 시간에 야근을 하는 셈이 됩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라 괜찮겠지 싶으시겠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 패턴이 문제입니다. 콩팥 세뇨간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잃고 조금씩 피로가 쌓입니다. 증상이 없으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상당한 부담이 쌓인 이유입니다. 프로폴리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2가지를 바꾸세요. 첫째, 수용성 프로폴리스, 즉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바꾸세요. 둘째, 드시는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세요. 취침 2시간 전 이후에는 꿀도 프로폴리스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콩팥을 위한 선택입니다.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지금 알코올 프로폴리스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꿀물과 함께 드실 때 콩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방법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좋은 조합들은 일반적인 콩팥 건강 관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들, 오히려 오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콩팥은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것보다 지금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증상이 없으실 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좋은 조합들 한꺼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씩 편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비타민C 알약 대신 파프리카를 드셔보시는 것부터. 그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하루치 옥살산염 부담이 없어집니다. 건강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입니다.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꿀을 아침에 함께 드시는 방법. 아까 알코올 프로폴리스를 취침 전에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프로폴리스, 즉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아침에 꿀과 함께 드시는 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콩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프로폴리스 안에는 카페산 페니레틸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CAPE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CAPE와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콩팥 세뇨관 세포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뇨관 세포는 콩팥이 혈액을 걸러낸 뒤 필요한 성분을 재흡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가 되면 콩팥의 여과 효율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1년 PMC에 발표된 동물 실험 연구에서
꿀과 프로폴리스를 함께 투여한 그룹이 각각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보다 콩팥과 간 보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들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꿀 속의 케르세틴과 프로폴리스의 CAP,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콩팥 항염작용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임상 자료에서도 녹색 프로폴리스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단백뇨와 염증 지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반드시 40도 이하로 식힌 물에 꿀 한 숟가락을 녹인 뒤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따라 함께 넣어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콩팥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꿀을 넣기 전에 반드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꿀을 넣으면 케르세틴과 효소가 파괴되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분표에 에탄올, 주정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은 이 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용성 또는 무알코올이라고 표기된 제품인지 확인하신 후 드세요. 프로폴리스 제품을 고르실 때 이 한 가지만 확인하셔도 콩팥을 돕는 선택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선택 사이에서 올바른 쪽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마다 농도와 권장 용량이 다르니 처음에는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시고 일주일 정도 드셔보신 후 반응을 확인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특히 벌독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프로폴리스는 매일 드시기보다 이틀에 한 번 또는 사흘에 한 번 드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미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드시는 분들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는 것인데 드시는 형태 하나만 바꾸시면 콩팥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입니다. 신선한 파프리카나 키위, 생과일과 꿀물을 함께 드시는 방법. 아까 비타민C 고용량 알약은 콩팥에 옥살산염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비타민C를 아예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향이 다릅니다. 비타민C는 콩팥에도, 혈관에도, 면역에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드시는 형태였거든요.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알약 형태의 비타민C는 콩팥이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과일, 예를 들어 파프리카나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니 옥살산염으로 전환되는 양도 훨씬 적습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와 헬스라인의 2023년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비타민C는 신장 결석이나 옥살산염 부담과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오직 고용량 보충제 형태에서만 발생한다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파프리카 반 개에는 비타민C가 약 100mg 들어있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70mg이 들어있고요. 이 정도 양은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영양제 비용도 절약되고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꿀물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케르세틴과 생과일의 비타민C, 그리고 과일 속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알약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비타민C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 공급 방식을 알약에서 생과일로 바꾸시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와 키위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생과일이 있습니다. 딸기, 귤,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 드시면 비타민C가 어느 정도 보존되면서 소화도 편안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생과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쪄서 드시되 꿀은 식힌 후에 넣으시면 됩니다. 완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알약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콩팥에 좋은 것을 찾아 실천하시려는 그 마음, 방향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파프리카나 키위와 꿀물 조합,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데 종류를 잘못 고르시면 오히려 콩팥이 더 일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어떤 제품이 콩팥을 돕는지 성분표에서 딱 한 단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레이트와 꿀을 오후에 함께 드시는 방법.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육 경련, 수면의 질, 혈압 관리를 위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과 콩팥의 관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3년 누트리언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고령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그네슘의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마그네슘이 사구체 여과율을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그네슘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이완시키고 여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콩팥의 마그네슘 재흡수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마그네슘이 더 쉽게 부족해질 수 있고 이 부족이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종류에 따라 콩팥에 대한 영향이 다릅니다. 산화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낮은 형태는 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소변을 통해 콩팥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훨씬 높아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여분의 마그네슘 양이 적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콩팥이 나트륨 배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꿀의 소량 과당은 이 시간대의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마그네슘은 콩팥의 여과 리듬을 부드럽게 지지합니다. 커피 대신 오후 꿀물 한 잔으로 마그네슘을 함께 챙기시는 습관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구입하실 때 가격이 저렴한 산화마그네슘 제품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화마그네슘은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4%에서 30% 정도로 낮습니다.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장에 머물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양도 많아집니다. 그 배출 과정이 결국 콩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몸이 실제로 활용하는 양이 훨씬 많고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여분의 마그네슘 양이 적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콩팥 건강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그네슘을 새로 구입하실 때 성분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 GFR 수치가 30 이하이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중에 쌓이면 오히려 심장과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하나씩 들여다봤을 때 매일 아침 비타민C 알약과 꿀물을 함께 드시고 홍삼 진액도 뜨겁게 타서 공복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매일 아침 겹쳐 있었던 겁니다. 각각 따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반복되었던 거예요. 루틴을 바꾸신 지 6달 뒤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어요. 그분이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넣었을 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오늘 내용의 요약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께 오늘 저녁 이 영상 한 번만 보내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고용량 비타민C 알약과 꿀물을 함께 드시는 것. 홍삼 진액을 뜨겁게 공복에 꿀물과 함께 드시는 것.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프로폴리스를 취침 전에 꿀과 함께 드시는 것.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꿀을 아침에 함께 드시는 것. 신선한 파프리카나 키위와 꿀물을 함께 드시는 것.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레이트와 꿀을 오후에 드시는 것. 공통 원칙은 하나입니다. 꿀은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소량으로 올바른 시간에 드세요.
하루에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혈액을 걸러냅니다. 하루 약 150리터. 우리가 잠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그 콩팥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당장 전부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 하나만 편하신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콩팥 건강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알고 지나가지 마시고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가족분이나 지인분께 한 번만 보내드리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물을 드시는 시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상 직후 바로 꿀물을 드십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이 꿀물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상 직후 콩팥은 밤 동안의 절전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기상 직후 가장 먼저 드시는 것은 꿀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물 한 컵으로 콩팥을 먼저 깨워주세요. 그 뒤 20분에서 30분이 지난 후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꿀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오늘 말씀드린 좋은 조합들의 효과가 더 잘 발휘됩니다. 콩팥샷이 준비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자다 깬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거든요. 작은 순서 하나가 콩팥의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꿀물과 함께 드시는 영양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때로는 콩팥에 조용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그 선택이 반대로 콩팥을 돕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 나는 평생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좋다고 믿고 한 것들이 사실은 반대였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더 속상한 법이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미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이 반응했습니다. 콩팥은 지금부터 바꾸면 반응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콩팥은 증상이 없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콩팥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